직방에서는 중개수수료 뭐 50% 할인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개수수료 할인 아니면은 뭐 일방에 뭐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뭐 한쪽에 뭐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소비자를 확보하려는 그런 경쟁이 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하여튼 그거로밖에 이제 서비스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전속중개로 하면은 좀 비교할 수도 있긴 한데. 예. 안녕하세요, 거마엄 선생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하네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 보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일반 중개와 전속 중개할 때 중개 보수가 어떻게 좀 달라질 여지가 있는지. 사실은 중개 보수를 일반 중개 하실 때는 사실은 의뢰하실 때는 협의를 잘 안 하시죠. 맨 처음에 부동산 가서 중개 보수를 말씀하시면 아마 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별로 그렇게 싹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왜? 일반 중개이기 때문에 아직 뭐 거래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데 뭐 처음부터 중개 보수 얘기해봐야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의뢰할 때 뭐 중개 보수를 뭐 30% 깎아주세요, 뭐 50% 깎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중개 부동산에서 좀 푸대접을 받으실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쨌든 왜 전속 중개가 좀 부동산 그 중개 보수를 협의할 때도 유리한지 좋은 점이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 일반 중개 대비해서 그 전속 중개가 좋은 점은 중개 보수를 그 중개를 의뢰할 때 협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미리.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컴퓨터 화면에서 이제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 그 전속 계약서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속 계약서의 이제 그 항목 중에 전속 계약서가 딱 문서로 딱 돼 있어요. 사실은 이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전속 중개 계약서가 공인중개사법, 이제 이렇게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소식.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전속 중개 계약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 대비해서 전속 중개는 중개 보수를 협의할 수 있다. 근데 일반 중개는 중개 보수 협의가 어렵다. 왜냐하면 일반 중개 의뢰 시 중개 보수를 협의하지를 보통 않고요. 의뢰할 때 또는 이제 그런 꼼수가 이제 있죠. 이제 거래할 때, 거래가 할 때 될 때쯤 이제 계약금 넣기 전에 이제 뭐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뭐 임차인이든 뭐 임대인이든 보통 이제 임차인이나 이제 매수인 쪽이겠죠. 계약금을 넣기 전에 이제 중개보수를 협의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래도 사실은 이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해요. 부동산 경기가 이제 상승기 때는 보통은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이제 임차인은 좀 차치하고, 부동산 상승기에는 매수인이 좀 약자예요. 부동산 상승기 때는. 물론 요즘과 같이 좀 하강기 아니면 보합일 때는 사실은 매수인이 또 뭐 매수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뭐 중개보수 협의에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인 건 맞습니다. 거래할 때쯤 해서 이제 중개보수 협의한다는 게 그게 조금 이제 별로 탐탁치 안 하실 거예요. 부동산에서도. 아니면 이제 거래 완료 후에 이제 또 이미 계약금도 입금하고, 그러니까 중개보수 협의가 잘 안 되죠, 사실은. 왜? 이미 계약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계약금을 보통 넣는다는 게 이제 계약이 보통 이제 거의 성사가 된 거기 때문에 계약서만 안 썼지. 또 돈을 넣으면 사실은 이제 돈이 일단 들어가면 그걸 되돌리기가 이제 뭐 취소라든지 뭐 그런 게 엄청 힘들기 때문에 계약금을 넣으면 무조건 뭐 가계약금이든 그것도 상관없으니까 가계약금도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막 뭐 법정까지 간다 뭐 그런 걸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 서로 엄청 힘든 거거든요. 이제 가계약금을 넣고 뭐 이거를 뭐 돌려받기 위해서는 케이스 뭐 판례 뭐 제가 이제 뭐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도 뭐 다음에 한번 가계약금 하는 판례나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찾아보기로 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또 너무 이제 동영상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단은 현재 중개보수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개보수율이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시도나 이제 그런 지역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보통은 이제 공인중개사의 협회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좀 잘 돼 있어요. 사실은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이 다 싹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홍보는 아니지만. 그래서 서울특별시, 부산역, 대구광역시, 뭐 인천광역시 등등등등 다 이렇게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이 딱 정리가 돼 있고,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딱 누르면 이렇게 바로 서울특별시 이쪽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중개보수가. 그래서 뭐 이거 제가 이제 뭐 미리 눌러놨던 건데 이렇게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하시면 이런 식으로 쫙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은 안 드리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냐. 사실은 전속중개서 계약서를 별로 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이거 부분을 뭐 하나하나씩 뭐 이제 케이스별로 제가 뭐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중개보수를 어떻게 하면 협의할 수 있고 이제 왜 협의를 해야 되는지, 이제 사실은 전속중개하기 위해서 약간은 사실은 중개보수를 조금 저렴하게 해주거든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데는 중개보수율이 훨씬 높은데도 그에 상응하는 좀 서비스가 있긴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아직 뭐라고 그래, 일반화되지도 않았고 소비자가 느끼기 어려우니까 제일 큰 메리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는 우리나라 그 현실에 맞춰서는 중개보수를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사실 제일 큰 메리트입니다. 뭐 직방이나 뭐 아니면 요즘엔 뭐 매수인, 뭐 임차인은 뭐 안 받는다, 뭐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받겠다, 중개수수료 그런 걸 하듯이 일단은 중개보수에서도 전속중개를 하면 저도 이 메리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조금 더 협의를 좀 저렴하게 해드리고요. 뭐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전속중개 계약서 쓸 때 저랑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전속중개 계약서고요. 이건 뭐 인터넷 아니면 공인중개사협회 들어가면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일반인들은 안 되나? 어쨌든 이게 있는 거니까요. 뭐 이거 제가 이런 것들은 뭐 다 공유해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제 블로그나 그런 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여기 보시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몇 프로 또는 몇 원을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그래서 뭐 전속중개 한다고 뭐 돈을 더 받지는 않습니다. 예, 더 받지는 않고요. 항상 이 요율표, 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서 받으니까요. 예, 뭐 사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전속중개 하면은 더 저렴하게 사실은 중개보수를 지불할 수 있는 거죠. 또 아예 의뢰할 때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거래계약 할 때쯤 돼가지고 막 또 막 협의를 하고 막 거래가 완료 후에 중개보수 협의하려면 어렵고 또 서로 얼굴 붉히는 경우가 되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예 의뢰할 때부터 전속중개를 하기 때문에 전속중개 계약서를 쓸 때 의뢰할 때부터 협의를 하고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서로가 확정된 이 조건 하에 중개보수에 관해서 확정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편에 또 다른 어떤 전속중개가 어떤 면이 좋은 점이 있는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